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은 수집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9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수집이에 대한 총론적인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비, 길, 후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비, 길, 원서, 원형정, 무구. 비는 길하니 거듭하여 생각하되 크고 영원히 바르면 허물이 없으리라. 불령방내 후부흉. 편안하지 아니함이 있고 난 뒤에야 바야흐로 오는 것이니 뒤늦게 하면 장부라도 흉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비 한자의 의미에 대해서 비는 이 한자의 의미에 대해서 비는 물이 땅에 있으며 스미지 않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즉, 또 비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로 기대고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유추하면은 조금 비슷하게 보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물과 땅이 서로 밀착되듯이 서로 사귄다. 결국 비는 보필하다, 친근함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물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상계는 수고, 하계는 곤입니다. 즉 상계수는 물, 통함, 일, 노고, 대지, 험난함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계곤은 대지, 땅, 순종함, 백성, 끝없음, 수레, 인색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호의 하나의 양강에 대해서 양강이 이렇게 5개의 음을 이끌고 다니는 거죠. 즉 구호 양요 하나가 음요 5개가 있어서 이를 이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단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 길야, 비 길야, 비 보야, 하순 종야. 비는 길한 것이며 비는 돕는 것이며 아랫사람이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니라. 원서 원형정 무구 이강중야. 근원을 생각하며 크고 영원히 바르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강으로서 중위에 있기 때문이요. 불령방내 상하응야. 편안하지 않음이 온다 함은 위와 아래가 응함이요. 후부흉 기도궁야. 뒤지는 자가 즉 뒤에 오는 자가 흉하다 함은 그 도가 궁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 원서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 원서라는 한자가 있는데 여기서 견해가 세 가지 대립합니다. 즉 보면은 첫 번째 견해 처음 점을 쳐서, 두 번째 견해는 거듭하여 묻고 생각하여, 세 번째 견해는 거듭 점서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은, 이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견해 1, 견해 2, 견해 3은 그 상황을 정밀히 검토해서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고형의 그 변효를 구하는 방법을 또 조금 이야기하면은 이제 93번째 아직 하진 않았지만 93번째 노트 정리 수집이 이번에 하는 수집이 3편 93번째 노트 정리에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55에서 기본적으로 효의수의 합계 54에서 36까지 있을 겁니다. 빼가지고 이 변효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활 지상유수비 선왕이 건망국 친제후.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비이니 선왕은 이로써 망국을 세우고 제후와 친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땅이 물에 있어서 서로 친근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접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해치지 않는 상을 보고서 선왕이 이를 보고 망국을 세우고 제후와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그 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고 다산의 그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자로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비, 길, 원서, 원형적 무구, 불령방내, 후부흉. 군자가 신하를 친하게 하면 군자가 길할 것이다. 길할 것이다. 거듭 점서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을 시작함이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열심히 일하여 불령방내. 편안히 쉴 틈이 없으면 백성들이 바야흐로 감화되어 돌아올 것이다. 후부흉, 개가하여 만난 남편은 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물상과 그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집인은 기본적으로 모계인, 지뢰복가, 산지박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는 친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사물이 상호간 붙어 있는 게,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게 땅 위에 물만한 게 없죠. 물은 스미지 않는 데가 없죠. 즉 물이 땅 위에 있으면서 스미지 않는 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자가 신하를 가까이 두매 물이 땅에 붙는 것과 같이 한다면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뢰복에서 이렇게 진의 군자가 또 다른 모계인 지뢰복에서 진의 군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군의를 얻죠. 즉 지뢰복 1이 오르가면은 진의 주인이 이미 올라와서 군의 5위에 오르죠. 군의에 올라서 군의로서 이렇게 곤의 신하를 거느린다. 이것이 군주의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 비는 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곤, 즉 음의 신하들을 가까이 하면은 신하가 군주에게 기순하니 그 군도가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구 부분도 여기에 산지박에서 이렇게 625로 내려오면은 이제 625로 내려오면은 제자리 획득하니까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원서의 의미에 대해서 다사는 제서라고 합니다. 제서. 즉 처음 초서를 치면은 소송계를 얻고 다시 중복해서 제사하면은 외계를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해서 얻는 외계가 이게 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빗기의 상계의 감을 얻었으면은 원사하여 정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감을 얻어서 감은 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영정, 이 원의 의미는 시, 비롯함이며 영정은 오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 하는 일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집이는 이렇게 지뢰복으로 도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곤에서 힘들게 일하고 감의 공, 수집의 상계 감의 공이 곧고 굳으니 일을 맡아 처리하는 해당하는 계인데 이렇게 곤의 덕이 곧고 이제 곤이 이렇게 광하라고 또 끝이 없죠. 그러니까 그 상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령방내는 편안하게 쉴 틈이 없는데 군자의 일반적인 도는 부지런하게 힘쓸 것을 걱정하니까 부진하게 힘쓸 것 걱정하니까 당연히 불령이죠. 편안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군자가 힘쓰는 모습을 보고 고원의 백성들이 감으로서 기순하게 되어 의지하니까 이 전체적인 의미는 군주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여서 편안하여 쉴 틈이 없으면 백성들이 바야흐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후부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건 위에 만약에 이렇게 태가 있으면은 첩을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첩. 똑같이 논리로 왕비에 이렇게 간의 남자가 있으면은 후부 이제로 이야기합니다. 첩에 상응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지비에 상옥계를 도출해내면은 상옥계는 3, 4, 5를 상으로 보고 2, 3, 4를 합계로 보면은 산지박에 이렇게 상옥계가 나오죠. 그 상옥계 상계는 이렇게 간의 남자죠. 근데 간의 남자는 이게 왕비가 자기 배필이 아닌 간의 남자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죠. 즉 자기 배필이 아닌데 친하게 되면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렇게 친하고 따르는 바가 지나치게 되면은 가법을 잃고 즉 이렇게 감이 없어지고 여기 있는 감이 없어진다는 의미죠.
감이 없어지니까 혼미하고 간의 혼미함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가하여 만난 남편 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중은 수지비에 이렇게 오희가 강이니까 중은 획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군자가 신하를 친하게 하면은 군자가 길할 것이다. 거듭 점서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을 시작함이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열심히 일을 하여 편안하게 쉴 틈이 없으면은 백성들이 바야흐로 돌아오게 것이다. 개가하여 만난 남편은 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상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활 지상유수비 선왕이 만국 친제후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빗개의 상이다. 선왕은 이 개를 살핌으로써 여러 나라를 세워 제후들을 친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수지비 본계가 있죠. 수지비 본계는 또 다른 모계 중에 하나인 산지박과 지뢰복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복계에는 지뢰복에는 이게 진의 장자 천왕이 있는 거죠. 즉 글을 보면은 복계의 진은 지뢰복계의 진은 장자이며 천왕이 된다. 천왕은 이제 장자가 내부에 있으면서 천위를 계승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른 모계인 산지박의 이렇게 상괴 간이죠. 작은 아들. 즉 외계의 간은 작은 아들이며 제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지박에 있는 외계 간이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군의 지위를 이렇게 얻는 거죠. 군주의 지위를 바로잡고 이렇게 건국을 주재하니 건망국, 즉 여러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넷개인 진은 지뢰복의 진은 진의 강이 올라와서 변방의 산을 둘러보고 밖으로 나가서 간산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오위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여기서 만나는 거죠. 만나게 되니까 오위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제 두 임금이 리의 예로서 리합을 가지니 그러니까 복계의 강과 박계의 강이 하나는 1에서 5로 올라가고 하나는 6에서 5로 올라가니까 5위에서 만나니 친제후 제후들과 친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그 친밀함에 그 사이가 빈틈없는 것이 마치 물이 땅에 스며드는 그런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지비에 대한 다산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수지비의 물이 땅에 스며드는 틈을 두지 않고 스며드는 그 친밀함을 가지고 일반적인 설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 춘추점 서역에 나오는 이 점법에 대해서는 93번째 노트 정리해서 다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